속보, 콘테 없는 토트넘 첫 훈련 손흥민 초대박. 토트넘 복귀 후 첫 훈련 소화한 손흥민 달라진 변화에 영국 전문가 경악한 진짜 이유.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의 토트넘 후스퍼는 꾸준히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영국 스포츠 바이블은 28일 한국 시간 콘테 감독은 지난 1월 선수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기 위해 팀 미팅을 소집했다. 당시 부진한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자 자리를 떴다. 선수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다고 보도했다.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 도중 토트넘 지휘봉을 잡았다. 당시 부진하던 토트넘을 최종적으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4위에 올려놨다. 기대를 안고 올 시즌을 시작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챔피언스리그, FA컵, 리그컵에서 모두 탈락하며 사실상 무관에 그치게 됐다. 여기에 콘테 감독은 사우샘프턴전 3에서 3무 직후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기적인 선수들이 보이고 서로 돕길 원하지 않는 선수들이 보인다. 구단은 이적 시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 코치진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20년 동안 같은 구단주가 팀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왜일까? 지금까지는 상황을 숨기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난 정말 화가 났고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감독은 바꿀 수 있지만 상황은 아니다. 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콘테 감독은 토트넘을 떠나게 됐다. 남은 시즌은 크리스티안 스텔리티 감독 대행 체제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매체 ESPN은 콘테 감독의 내부 평가를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콘테 감독은 훈련 일정을 멋대로 수정하거나 훈련을 앞두기 전까지도 일정을 공지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훈련과 관련해 공개된 내용은 또 있다. 선수들은 대부분의 빅매치들을 앞두고 2km 달리기를 해야 했다. 당연히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선수들은 콘테 감독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훈련 방식에 매우 혼란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 토트넘이 불탄다. 손흥민. 복귀하니 팀이 산산조각. 토트넘 후스퍼가 산산조각이 났다.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리그 일정이 돌아온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도 마찬가지로 주말부터 일정을 재개한다. 국가대표팀에 차출됐던 선수들도 다시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도 2번의 친선 경기를 마치고 30일 한국 시간 비행기를 통해 잉글랜드로 돌아갔다. A매치가 열리는 기간 동안 토트넘은 산산조각이 났다. 먼저 A매치 휴식기 직전 경기였던 사우샘프턴전 이후부터 경질설이 나왔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구단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 손흥민은 떠나는 감독을 제대로 배웅도 하지 못한 것이다. 대신 손흥민은 우루과이와의 친선 경기 이후 인터뷰를 통해 콘테 감독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구단도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결정에 따라 유벤투스 시절 회계 조작에 가담했던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의 징계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파라티치 단장은 토트넘에서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새 감독을 찾아야 하는 시기에 파라티치 단장의 직무 정지는 토트넘에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현재 토트넘은 FIFA가 해당 사안을 사전 통보 없이 결정했다며 추가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잘 나가던 동료도 잃었다. 최근 좋은 활약을 펼치며 토트넘 우측면에 활력을 더해주던 에메르송 로얄이 A매치 기간 동안 무릎 부상을 당했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에메르송은 부상으로 인해 수술대에 올랐고 수술을 잘 마치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회복 기간은 적어도 몇 주는 걸리기 때문에 재활 기간까지 고려하면 에메르송은 이번 시즌 남은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만도 하다.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소속팀에 돌아오니
소속팀이 불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4위 이내로 맞춰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UCL 티켓을 따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팀이 흔들리는 시기에 손흥민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 BBC 서튼, 손흥민, 콘테 감독에 사과할 만큼 부진, 맹비난. 손흥민, 콘테 감독에 사과할 만큼 부진. 토트넘은 4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2022-2023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서에버튼과 맞대결을 펼친다. 토트넘은 15승 4무 9패, 승점 49점로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4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BBC 크리스 서튼은 손흥민에 대해 혹평을 내놓았다. 더 부트룸은 1일 서튼이 토트넘 핵심 손흥민을 비판했다. 면서 BBC 서튼은 토트넘에 대해 언급하며 손흥민의 기량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서튼은 그가 이번 시즌이 시작된 이래로 엄청나게 부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시즌의 성적을 보면 아무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더 부트룸은 에버튼전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토트넘은 일관성이 없어 예측이 정말 힘들다. 특히 공격진에서 손흥민을 보면 콘테 감독에게 사과할 만큼 올 시즌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23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올랐다. 하지만 올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서 6골에 그치고 있다. 득점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결국 손흥민은 지난 28일 우루과이전 후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의 경질에 대해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팀에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해서 결국 감독님이 책임을 지고 나간 거라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라며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서튼은 토트넘은 콘테 감독의 2인자였던 스텔리니 감독 대행 밑에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의 완전히 달라진 행동을 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단언했다. 4. 투엘 효과 봤다. 밀러 멀티골 폭발. 플러스 GK 치명적 자책골 행운 비미는 다시 1위 등극. 도르트문트 4에서 2대파했다. 새 사령탑 투엘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라이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완파. 다시 선두로 올라섰다. 상대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책과 베테랑 밀러의 멀티골을 앞세웠다. 바이에른 뮌헨이 2일 한국 시각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벌어진 도르트문트와의 분데스리가 홈 경기서 난타전 끝에 4대 2완승을 거뒀다. 코벨의 자책골과 뮬러의 연속골로 전반 3에서 0으로 앞선 뮌헨은 후반 코망의 추가골까지 더해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뮌헨은 후반 상대 엠레 장과 마렌에게 연속 실점했지만 2골 차 리드를 지켰다. 최근 전격적으로 뮌헨 사령탑에 오른 투엘 감독은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나겔스만 감독을 경질한 뮌헨 경영진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직전 레버쿠젠 원정서 1대2로 패한 뮌헨 구단은 A매치 휴식기에 나겔스만 감독을 정리하면서 바로 투엘 감독을 모셔왔다. 뮌헨은 데어클리시커를 승리하며 빼앗겼던 분데스리가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26경기씩을 치른 현재 뮌헨은 승점 55점이고 2위 도르트문트는 승점 53점이다. 3위는 우니온 베를린, 승점 51이다. 정규리그 8경기씩을 남겨두고 있다. 뮌헨은 이번 2022에서 2023 시즌 트래블에 도전하고 있다. 정규리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포칼컵, FA컵까지 동시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음 경기가 5일 예정된 프라이부르크와의 포칼컵 경기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에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와 대결한다. 12일과 20일 두 차례 맞붙는다. 투엘 감독의 뮌헨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4-2-3의 1전형을 들고 나왔다. 최전방의 추포모팅, 그 바로 뒷선의 코막 밀러사네, 수비형 미드필더로 고레츠카 키미히, 포백의 알퐁소 데이비스 데리우트 우파메카노 파바르, 골키퍼 존머를 투입했다. 나겔스만 감독 시절의 베스트 11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미네는 큰 행운이 따랐다. 전반 13분. 수비수 우파메카노가 후방에서 전방의 사내를 보고 수비 뒷공간으로 차준 크로스가 그대로 도르트문트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달려나온 도르트문트 수문장 코벨이 차낸다는 게 어이없게 빗맞았다. 자책골로 기록됐다. 거의 헛발질에 가까웠다. 선제골을 가져간 미네는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두 번째 골은 전반 18분에 나왔다. 코너킥 상황에서 데리우트의 헤더를 윌러가 몸으로 밀어넣었다. 전반 23분에 세 번째 골이 터졌다. 미넨의 강한 전방 압박이 통했다. 공을 빼앗은 후 사네가 때린 중거리 슛을 도르트문트 수문장이 쳐냈지만 윌러가 쇄도하며 밀어넣었다. 미넨은 후반 5분 코망이 네 번째 골을 넣었다. 미넨은 좌우 측면을 쉼없이 파고들었다. 사네가 오른쪽 측면을 무너뜨린 후 찔러준 땅볼 패스를 코망이 왼쪽 측면에서 파고들면서 왼발로 차넣었다. 수비 밸런스가 깨진 도르트문트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